지금부터 딱 1년. 다주택자도 무주택자도 좋다. 하오. 그래서 중국어 배웠었거든요. 아, 네. 그러셨구나. 네. 왜 좋다는 거지? 지금부터 1년?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이거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대한 이야기 같은데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정원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그렇죠. 이제 뭐 기사의 의도는 그런 거죠. 다주택자는 이제 세금을 줄일 수 있으니까 네. 양도세를 싸게 해서 내가 뭐 7억 내 세금을 3억 내고 파니까 네네. 그런 점에서 이득이다 네. 라는 거고, 사는 사람은 매물이 많아지니까 다주택자 매물이 쏟아지면은 그래도 조금 싸게 살 수 있지 않냐. 네네. 그래서 윈윈이라는 얘기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집을 사는 게 좋을까요?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집을 파는 게 좋을까요? 어떤 게 좋을까요? 둘 다 같은 얘기인가? 다주택자는 좀 팔고 무주택자는 좀 사고 이래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어떨까요? 예. 저는 일단은 무주택자라고 한다면 네. 사실 지금 일단은 뭐 한시적으로 1년을 기간을 줬잖아요. 근데 네네. 이게 뭐 또 1년 뒤에 뭐 유예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하지만 확실한 거는 일단은 1년의 기간은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그랬었을 때 그러면 무주택자 입장에서 어느 타이밍에 매수를 했었을 때 내지 뭐 1주택자인데 어느 타이밍에 갈아타기를 했었을 때 가장 굿 타이밍일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네. 그래봤는데 저는 만약에 저라고 한다면 지금보다는 내년에 저희가 이제 그 5월 전부터 해서 한 2월에서 5월 이 사이 네. 이때 타임이 가장 골든 타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네. 언제요? 내년 2월부터 한 네. 5월 사이 되게 골든 타임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이제 양도소득세가 어떤 그 중과가 완화돼서 네. 처음에는 사람들이 시장을 봐요. 일단은 반신반의합니다. 지금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팔려고 결정한 사람들은 물건을 이렇게 내놓기 시작하는데 네.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물건 내놨는데 전에는 매물이 없었는데 이 지역 매물이 증가하네. 근데 나도 팔 계획이 있었는데 네. 라고 하면 심리적으로 그거를 나도 매물 내놔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매물이 이게 쌓이기 시작하거든요. 네. 중요한 건 그게 양도소득세 유예 기간이 끝날 때쯤 되면 끝날 때 기간이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계속해서 쌓이는 정도가 더 많아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기간 안에 이제 팔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지금보다도 네. 그때 좀 더 저렴한 물건을 매수할 수 있는 더 싸게. 그쵸, 싸게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고 보고 있는 거고. 네네. 두 번째는 이게 또 종부세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네. 지금 이제 6월 1일날 기점을 해가지고 어쨌든 지금 현재는 5월 17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어쨌든 그 종부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매물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네. 이제는 시간적으로 봤을 때 너무 짧아요, 기간이. 지금 뭐 계약하고 장치기가 네. 거의 보름도 안 되는 시점에서 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했었던 종부세 당 부분이 지금 놓쳤을 경우에는 내년에 또 한 번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아직까지 또 종부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실제 내년에 종부세 6월 1일 이전이라고 한다면 보통 한 2월 내지 5월 사이에 이때에 어떻게 보면 그 가장 싼 물건을 그리고 또 입지가 괜찮은 물건들을 이런 물건을 좀 피갈 수 있는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점을 본다면 무주택자들한테는 지금보다는 좀 더 기다렸다가 기다리는 것이 맞는 것 같잖아. 근데 지금 뭐 가격 오르니까 그래 그때 좀 이렇게 내려가 봤자 좀 뭐라 그래 해야 될까요? 내려도 지금보다 비싼 거 아니야? 그게 좀 고민이거든요. 지금보다 좀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때가 온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근데 이제 그게 내 집 마련하는 데 있어서 그 분들의 어떤 자금 상황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 다르잖아요. 내 집 마련하신 분들 다 서울 사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서울 사는 거 아닌데 일단은 지금 현재 세금을 먼저 푸는 거는 양도세를 먼저 푸는 거는 시장을 먼저 안정화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공급개발 계획을 발표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시장에 매물이 없는 상황에서 공급개발 계획을 발표를 해버리면 오히려 이게 시장이 뜨거워질 수 있으니까 순서를 현재 지금 바꿔놓은 상황이잖아요. 바꿔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 시점이 어떻게 보면 매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물건이 나오긴 하는데 예를 들어 다주택자도 물건이 나와요. 그러면 다주택자 물건이 갈아타기 위해서 물건이 나오는데 실제 보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물건도 내 집 마련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나쁜 입지가 아니야.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더 좋은 입지로 상급지로 갈아타기 위해서 이거를 매도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그러한 물건들을 무주택자 입장에서 좀 더 저렴하게 잡을 수 있다는 것은 저는 하나의 기회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게 네. 또 하나는 지금 시장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차피 시장은 저는 양극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양극화의 모습이 확실하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네. 지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반기 정도가 되면 어느 지역이 정말 상승하는지 어느 네. 지역이 하락하는지 상승한다 하더라도 그 아파트의 가격대가 어느 정도 가격대 내지 뭐 재개발 재건축이 상승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나서 방향성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집 마련 한다 하더라도 더 늦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그 사이에 상승하면 어쩌지? 라고 물어본다면 네. 아니 그럴 거면 왜 지금 내 집 마련해요? 3년 전에 5년 전에 내 집 마련했으면 됐지. 그죠. 그렇죠. 지금이라도 하려고 한다고 뼈마다. 한다면 그러니까. 그렇죠. 이왕이면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죠. 자, 전세는 어떨까요? 전세가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네. 뭐, 그건 시청자분들이 이제 너무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해서 잘 아시겠지만, 정세도 이제 계약갱신 청구의 어떤 그 마무리된 시점이, 네.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러니까 그 임대 3법이죠. 임대 3법이 2년이 제한된 그 마무리된 시점이 7월이거든요. 네. 그러면 8월 이후부터는 전세가가 급격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거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과거에 그 사람이 전세로 살았던 가격과 네. 지금의 전세가 차이가 워낙 많이 납니다. 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오른다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는 거고 네. 어느 지역이 얼마만큼 오를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지역마다 사정에 대한 부분이 좀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또 매매가 상승을 키울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네. 전세가가 상승하면 소위 말하는 갭으로 일단은 투자하려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자기의 실제 들어가는 실투자금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더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시장의 어떤 매물이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해서 매물이 많은 지역 내에서 내가 처음 이 지역을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네네. 매물도 있는 상황에서 실제 실투자금을 더 적게 들어간다면 그 전에는 매수할 수 없었던 그러한 지역이 지금 어떤 범위를 확대될 수 있으니까 투자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네. 네. 늘어나기 때문에 어떻게든 전세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저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때요? 전세 맞추셨어요? 전세 맞췄죠. 예. 전세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전세가는 좀 오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전세가. 예. 왜냐면은 뭐 투자를 하다 보면은 네. 다주택자들이 많이 많아질수록 네. 이제 전세값이 떨어지죠. 예. 다주택자는 사서 수리하고 이제 그죠. 전세 놓고 매물이 예. 늘어나니까 그래서 투자자들이 많이 몰린 지역은 전세값이 떨어지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보면은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줄이는 거는 용이한데 이제 네. 양도세를 풀어주니까. 네. 그런데 이제 늘려나가는 거는 아직 취득세나 이런 부분 중과세는 안 풀렸으니까 다시 사기는 또 애매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지금은 앞으로 이제 좀 줄어드는 구간이다. 채수를 줄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전세나 이런 임대차로 공급되는 물량은 다주택자들이 공급하는 거라 네. 적어질 것이다. 그거랑 맞물려서 뭐 이제 그 매매도 이제 수요가 떨어지면 또 전세 수요가 올라가잖아요. 네네. 나 이제 집값 떨어질 거니까 집 안 사고 전세 살래 이런 사람들이 또 네. 많아질 수 있으니까 공급은 좀 줄어들고 이제 수요는 늘어나니까 조금 전세값은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전세 빠질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약간. 원래 이게 전세 빠질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감이죠. 근데 원래 이거 그 부동산에서 전세 구할 때 전화 오거든. 요즘에 그게 없으니까 또 여기저기 내놓으면 이제 연락 와가지고 그 전세? 전세 만기 언젠지 거기 뭐 만기 됐어요?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오거든요. 검토 전화. 네. 근데 그게 되게 많이 올 때가 있었는데 요즘 좀 약간 조용하네. 부동산 사장님 어떻게 그 전화 온 김에 제가 뭐 그냥 임장 갈 시간도 없고 하니까 뭐 요즘에 어때요? 뭐 이런 거 물어보고 했었는데 전화가 좀 뜸한데 약간 이런 느낌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거는 그냥 느낌? 신사임당님이 보유하고 있는 그 지역은 전세가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투자자들 네. 많이 들어가는 지역. 그러니까. 근데 투자자도 투자자인데 최근 들어서 지역마다 보면 네. 공급 물량이 많은 지역들이 있어요. 네. 뭐 인천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 같은 경우에도 거래 잘 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세가 많이 그런 지역들 지금 빠지고 있는 것도 모습 보이는데 실제 빠진다 하더라도 2년 전과 비교를 하면 그래도 높다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저는 좀 약간 걱정되는 게 임대차 3법 그거 다시 없앤다 그러잖아요. 그게 없어지면 그게 없어지면은 또 전세가가 빠지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 왜냐면 이게 이중 가격이었잖아요. 맞아요. 이중 가격이 뭐냐면 이게 왜 이중 가격이면 임대차 사법 하면서 올라간 애가 있고 못 올라간 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중 가격인 건데 임대차 사법 만약에 풀어주게 되면 그럼 전세가 다시 빠질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임대차 3법 때문에 올랐던 만큼은 빠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그래서 좀 약간 총알을 그래가지고 제가 좀 팔아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게 뭐 이런 거 있죠. 파는데 부담 안 되는 거 뭐 법인 오피스텔 이런 거는 좀 팔아놔야겠다. 총알이라도 좀 쟁여놓게. 그러면은 그거 제가 만약에 개인으로 갖고 있는 게 빠지더라도 법인의 4.6%인가 주면은 잠깐 쓸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법인 돈으로 빼가지고 내가 왜냐면 다주택자는 지금 뭐 대출이 안 돼. 사업자로 물론 할 수 있긴 합니다만 뭐. 그래서 이제 뭐 돈 굴릴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그 임대차 사법 때문에 임대차 그러니까 법을 좀 해놨으면 그거에 맞춰서 그냥 놔두지 계속 막 바꾸니까 이게 나 할 일도 바빠 죽겠는데 거기에 맞춰서 계속 뭐 나도 계획을 또 짜야 되니까 그런 게 되게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 막 계속 바꾸니까. 근데 임대차 3법은 이제 다른 법안보다는 사실 여야의 대립이 가장 많이 있는 이슈가 있는 이제 그 법안이기도 하고 만약에 임대차 3법이 폐지가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전세 가격은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폭등하지는 않고 이게 가격이 조정될 수 있는 전세 가격이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 이게 뭐와 맞물리냐면 양도소득세도 중과 완화했는데 그래서 매물이 많이 늘었던 지역이고 또 그게 재고 물량뿐만 아니라 공급 물량도 많은 지역이라 한다면 이게 이제 공급 물량이 거의 폭탄이 터지는 거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매매 가격이 하락하다 보면 전세 가격도 같이 하락합니다. 사람들이 맞아. 시세가 하락하면 사람들이 그러면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좀 더 갈아타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전세 수요는 받칠 거라 생각하는데 실질적인 현실은 안 그래요. 같이 빠집니다. 현실은 안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락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올랐던 사람들은 이제 매도 타이밍도 놓치고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한 상황이 되고 그리고 이걸 계속해서 부유해서 갖고 있는 상황에서 바닥점 찍기 전까지는 금방 반등하겠다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못 팔거든요. 바로 전세 수요로 갈아타지 않아 이게 심리가.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은 많이 하락하게 되고 그러면 전세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하락장에서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거죠.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매매가 하락이 전세가 하락에 대한 부분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임대차 3법하고 맞물린다고 한다면 전세 시장은 생각보다 빠르게 가격적인 안정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가격적인 안정이 나타나는. 효주야 놀자님, 신사임당님 집이 몇 개나 되길래 효주야 놀자님 몇 개 되시는데요? 효주야 놀자님 몇 개? 전화번호에 나와 있으니까 전화해서 효주야 놀자님 집 몇 개 되는지 알려주세요. 엄마 아들님 신사임당님 눈매 교정 수술 어디서 안 했어요. 눈매 교정 수술을. 인천 저가 전세 빠진 데가 어디예요? 인천은 그러면 지금 좀 만약에 전세 구할 거면 기다렸다고 하는 게 낫다. 전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기다렸다가 구하는 것하고 왜냐하면 이게 시점에 대한 부분인데 이왕 전세를 구하려고 한다고 하면 저는 7월 이전에 구하는 게 맞죠. 7월 이전에?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인천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들 왜냐면 7월 이후에는 그만큼 전세가가 또 올라가기 시작해버리면 그 다음에 나온 물건들이 가격이 계속 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요. 인천 전세도 진짜 엄청 올랐어요. 맞아. 인천 많이 올랐네. 눈썹 씨는 했어요. 눈썹 씨 했어요. 나 진짜. 그거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전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어디서 하셨는지 좀 알려주세요. 어디요? 눈썹 문신. 눈썹 문신. 눈썹 문신요? 저기 저 도곡동에
아니 저 아는 분들이 보고 네. 눈썹무신 좀 하라고. 하세요. 진짜 좋더라고. 예. 전 좀 서운한 게 제가 지난달에 눈썹 무실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랬지. 아니 저도 자본가님처럼 지금 텄어요. 텄는데 계속 너무 자연스러우시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해달라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저에 대한 말이 없어가지고 좀 조금 서운합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성준님 하신 곳에 가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진짜 요즘 너무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이게 오를 건지 내릴 건지 어쩔 건지 뭐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걸 팔아야 될지 뭐 양도세 빼준다니까 팔아야 될지 아니면은 야 이거를 가져가야 될지 뭘 전세는 어떻게 될지 임대차 3법도 이렇게 한다니까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제 뭐 주식은 또 사야 될지 진짜 너무 혼돈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혼돈의 시기가 되다 보니까 뭔가 선택을 안 하고 가만히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있어보자. 예. 오히려 있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장 상황의 어떤 방향성이 결정되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임으로 인해서 그런 손해받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판단이 어떤 서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좀 불확실한 시장이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그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올해 하반기 정도 되면 전체적인 어떤 정책의 방향과 추진 의지 이런 플랜들이 다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좀 더 기다려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 뭐 다주택자들은 뭐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팔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좀 정해져 있다라고 보면은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시기가 제일 좋을 때 아닌가.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혼란스럽다고 하셨잖아요. 다주택자들은 사실 혼란스럽거든요. 이거 팔아야 되나? 금리 올라간다고 하고 주식 떨어져. 그러니까 뭐 루나 테라 뭐 비트코인 그러니까 나 루나 까먹은 루나 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숙연해지네. 대표님. 그러니까 요런 좀 지금은 뭔가 결정되지 않은 시기잖아요. 제도는 계속 바뀌고 있고 바뀐다는데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고 막 이러고 있을 때 이런 혼란의 시기가 무주택자나 아니면 주택을 구매하실 분들한테는 상당히 또 좋은 시기 아닌가. 저도 이제 뒤돌아보면은 이렇게 이제 사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을 하는 시점이 지나고 보면은 항상 싸게 물건을 잡을 수 있는 시기였더라고요. 2018년도에 뭐 코로나 때 그때도 이렇게 막 주식 팍 떨어지고 저 2018년에도 팔았어요. 2018년에 아니야 얘기하지 말아야지. 이거 얘기했다가 방송 끝났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2018년에 제가 팔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못 파는 거예요. 2018년이랑 너무 분위기가 비슷해. 그때 전문가분들이 꺾인다 그랬던 분들 되게 많거든요. 지금 전문가들 한두 분 아는 게 아니잖아요. 다 물어봤을 다 팔으려고 했었어. 맞아. 그래서 나 팔았지. 그러니까 지금도 약간 그 비슷한 느낌이에요. 맞아요. 뭐 유튜브에서도 이제 지금 떨어진다, 폭락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아지고 있잖아요. 비율이. 맞습니다. 그리고 설득력 있어 보이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때 파셨다 그랬잖아요. 저도 그때 18년도 뭐 2월, 3월 다 팔진 이때 않았어요. 근데 매물을 내놨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안 팔리는 거예요? 안 팔려요. 나 그때 되게 그때 저기 뭐야 그때 유튜브에 아파트 빨리 파는 법 이런 영상 막 올라오고 이랬었는데 싸게 판다? KBC보다 1억 낮게 판다. 그래서 팔려고 저도 했을 때 안 팔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도 계속 이제 가격을 낮추면서 팔고 싶은 그 욕구가 생기는 그때 상대적으로 반대로 이제 매수하실 분들은 뭐 물론 이제 시세대로 사면은 의미가 없겠죠. 근데 사정들이 다 있으니까 뭐 지금 루나 갖고 있다가 갑자기 루나 얘기하지 마세요. 루나 얘기하지 마세요. 압박감이 느껴지신 분들이 싸게 이제 내놓는 매물들 지금도 보면 시장에서 그런 매물들을 지금부터 잘 찾아보시면은 기회가 많지 않을까. 저 루나 보고 채널 하나 더 만들어야 되나?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루나 근데 하여튼 2018년에 지금 되게 비슷해. 그때도 금리 올라간다 그랬고 맞아요. 뭐 굉장히 그
위기가 온다. 금융 위기 온다. 그때 뭐였냐면은 장단기 금리가 역전돼가지고 막 금융 위기 온다고 2018년에 그러고 나서 뭐. 실제 그때 기준금리도 1.5에서 1.75로 이렇게 네네네, 맞아요. 한 6개월 정도 가격이 하락한 시점이 있어요. 딱 그 시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딱 그때의 심리에 대한 놓고 봤을 경우에는 이게 일시적인 조정인지 아니면 알 수가 없었죠.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근데 그때 어떤 그 똑같이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때 어떤 그 매수 심리 지수하고 경매 지표 현상이 지금과 비슷한 상황 같아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무언가는 속당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내년 2월까지 너무 시간이 긴데? 그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어? 이렇게도 생각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지금 현재 분양시장은 좀 리스크 저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공급 물량이 많은 지역의 분양시장 같은 게 리스크 크다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그 상황이 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회만 있으면 일단은 내가 떨어질 거를 감수하고 나도 일단은 던져보고 그래서 안 되면 내년 2월 내지 5월 이사에 한번 도전해보고 이렇게 방향을 좀 설정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